그 다음 활동으로 품질 관리를 봅시다. 품질 관리. 품질 관리는 뭐냐면 그 품질 관리 계획서가 있잖아. 그 계획서에 실행 가능한 품질 활동으로 이거를 변환하는 거야. 계획서가 있으면 이거를 실제로 품질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바꿔준다 이거지. 요게 그 활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획서대로 활동을 하면 그것이 품질 관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프로젝트 전반의 품질 수준을 평가해주는 활동이다. 여기 품질 관리에서 핵심 사항이라겠는데, 품질 보증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종 제품이 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적용과 심사에 초점을 보는 거라면, 품질 관리는 품질 보증 활동 플러스 제품 설계와 프로세스 개선도 포함한다. 설계와 프로세스 개선도 포함해서 품질 비용 관점에서는 적합성 비용과 관련 활동, 이것까지 포함된 것이 품질 관리다. 그래서 품질 보증은 이해관계자들한테 제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활동, 품질 관리는 품질 보증은 물론이고 제품의 설계, 프로세스 개선도 포함하고, 또 비용 관점에서 볼 때 적합성 비용과 그 적합한 비용에 관련된 활동, 이런 부분들이 품질 관리라고 이해를 합시다. 자, 품질 관리에 이제 ITO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품질 관리는 8.3 품질 관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DFD를 보면 그 입력되는 거는 예를 들어 프로젝트 계획서, 그 다음에 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 자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품질 관리 활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아웃풋은 품질 보고서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뭐 테스트 평가서, 변경 요청서 등등 이런 부분들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이 품질 관리고, 여기에 이제 표현되는 도구들이 이러한 수집, 분석, 의사결정, 데이터 표현, 감사, 품질 개선 방법,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품질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이제 그 ITO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이제 품질 관리 DFD가 있네. 그래서 품질 관리 활동이 있고, 이러한 그 인풋 자료들이 있고, 품질 관리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품질 프로젝트 문서나 계획서나 또 프로젝트 문서들을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품질 통제 분석 결과를 포함하는 품질 보고서를 작성해서 프로젝트 범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자의 조달 통제에 활용하고 이해관계자와 공유한다. 자, 이런 사항들이 이 표에서 볼 수가 있고, 또 품질 매트리스 앞에서 얘기했죠. 매트리스상에 측정 템플릿을 정의해서 품질 통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이제 뒤에 핵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1번, 2번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1번, 2번이 활용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자, 품질 관리 활동에 이해관계 참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품질 관리 활동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관계자 참여라는 부분이. 그래서 자, 이해관계자에게는 최종 제품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뭐를 해? 품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적용과 심사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이 품질 관리 활동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품질 관리는 품질 보증 활동 플러스 제품 설계와 프로세스 개선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품질 비용 관점에서 적합성 비용과 관련된 활동이 품질 관리다. 그래서 품질 관리는 품질 보증도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겠네. 품질 보증, 품질 관리, 품질 통제 이런 부분들 비교해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품질 관리나 품질 통제를 수행하는 특정 팀원이 있었다 이거야. 물론 품질 관리는 전사 차원에서 하고 품질 통제는 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프로젝트 팀. 품질 통제는 프로젝트 팀, 품질 관리는 전사 차원에서, 물론 품질 보증도 전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특징인데, 최근 프로젝트에서 품질 관리가 특정 사람의 업무가 아니라 품질 관리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야. 자, PM, 스폰서, 고객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의 업무로 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예요. 품질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 있죠. 여기서는 특히 품질 관리가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해서 품질 관리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잠깐 품질 보증 통제 뭐 이런 거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품질 보증과 통제 차이를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품질 관리와 품질 통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품질 관리는 경영층을 대신해서 조직에서 정의한 품질 정책의 이행 여부를 제3자가 확인하는 거래. 여기 있어, 제3자. 근데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수행팀이 있겠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행과 전혀 관련 없는 조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3자라는 것은 프로젝트 수행팀이 아닌 제3의 어떤 조직, 이걸 말하는 거지. 여기서 하는 것이 품질 관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품질 통제는 고객의 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젝트 자체 팀의 활동. 이 프로젝트 수행팀이 있으면 이 품질 관리 활동을 통해서 여기다 피드백을 해줄 거 아니야. 뭐 수정해라든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요거를 받아서 고객이 있으면 고객한테 제품이 가야 되잖아. 이 제품이 가기 전에 여기다 수정 활동을 통해서 보완한 다음에 제품을 고객한테 보내주는데, 이렇게 이 프로젝트 수행팀이 그러한 결함을 제거해주는 활동을 품질 통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장 큰 품질 관리와 통제의 차이는 이거를 수행하는 조직이 제3자냐 아니면 자체냐에 따라서 통제냐 관리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품질 보증과 품질 통제에 대한 비교표가 하나 나와 있네요. 비교를 보면 활동 대상, 목적, 기준, 주체, 관점, 대표적인 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품질 활동의 대상은 프로세스고 제품이다. 품질 보증, 통제인데, 품질 보증보다는 품질 관리를 해야 돼요. 품질 관리와 품질 통제의 차이지. 그래서 활동 목적은 미래 결과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품질 관리를 하는 거고, 품질 통제는 여기에서 나온 거를 받아서 뭐 수정한다든가 개선한다든가 결함을 조정해 주는 거잖아. 기준은 프로세스를 준수했느냐 이런 걸 보고, 여기는 품질 통제는 그 사양에 미충족한 걸 보는 거고, 활동 주체는 전사적 품질 보증 조직, 품질 활동 조직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프로젝트 팀에서 하는 거고, 품질 통제는 품질 활동 관점에서는
경영팀이 관심 가지고 경영 조직에서 해줘야 돼요. 품질 관리는. 그렇지만 그 품질 통제는 결국은 그 예를 들어서 결함을 개선한다, 뭐 수정한다 하면 당연히 누가 하겠어? 기술 조직이고, 기술 조직은 누가 가져? 팀이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 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 활동이 품질 심사, 인스펙트 이런 것들은 품질 통제에 해당되는 거고, 품질 심사라든가 매트리스 가지고 뭐 이렇게 그 기준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품질 관리 측면에서 해주는 겁니다. 자, 품질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도구들이나 뭐 인과관계도라는 게 있었지. 인과관계도 이거는 이제 원인이라는 걸 써놓고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따라서 파생되는 요인들을 써주는 건데, 대략 뭐 생선뼈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원인 쓰고 보수되는 걸 써주는 이런 표를 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과관계도고, 두 번째로 이제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지. 이거는 데이터에 대한 빈도수를 정리한 거예요. 그죠? 이거 많이 보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에서 요때가 18건이고 이렇게 결함 해결 시간이네. 결국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할 때 도구가 이 히스토그램이 필요한 게, 자, 결함이 이렇게 많아졌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 줄어들잖아. 이게 바람직한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보면 품질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산점도랑 스캐터 다이어그램, 요거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거고, 두 변수가 직선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 용도는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없다. 이거는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분석을 위해서는 회귀 분석이라는 그 기법을 활용한다는 거지. 자, 이거는 그 예를 들어 용도로 볼 때 그 변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그 근무 시간과 오류율, 예를 들어서 결함수라고 칩시다. 근무 시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그 근무 시간이 여기는 뭐 예를 들어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12시간이라고 쳐. 그런데 이때 어떤 뭐 결함이 나타난 분포를 보니 뭐 이렇게 결함이 나타난 그 결함이 나타난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런 이런 그래프 관계에서 8시간일 때는 요 정도, 9시간 점점 더 늘어나잖아. 그러면 결함 수와 근무 시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 그럼 요거 이제 1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 요런 선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배치가 되면 이 선상에 관계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원인은 근무 시간에 원인이 있으니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맞춰주면 결함이 줄겠다라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죠. 이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근무 시간과 전혀 관계없이 막 여기 막 이렇게 나타나면 어떤 상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 분포는 근무 시간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 그리고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점도 이런 걸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 있네. 뭐 평균 잔업 시간과 결합률 할 때 이렇게 그 점선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점에 모여 있으면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 활용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요.
품질 관리 도구로 감사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 이 감사가 뭐냐? 전사의 품질 방침과 프로젝트 품질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화되고 독립적인 검토 활동이다 라고 돼 있네. 그럼 구조화가 뭐냐? 품질 감시 영역, 그 다음에 영역별 점검 목록, 품질 감사 진행 순서, 사후 조치 체계적으로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막 중구난방식이 아니라 자 이거 순서대로 딱 해야 돼. 그리고 그 영역 검사할 때는 5가지가 있는데 5가지의 또 세부 5가지에 따른 10가지의 세부 그 영역이 있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검토 활동이라고 하면 프로젝트 팀원과 독립적인 조직.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그 팀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감사하면 제대로 감사가 되겠어. 그지? 그거와는 전혀 무관한 독립적인 조직에서 품질 감사 활동을 수행한다는 게 이제 독립적인 검토 활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조직에서는 프로젝트 팀과 독립적인 품질 조직 또는 PMO가 품질 감사를 실행한다고 돼 있어요. 품질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올 거 아니야. 감사 결과로. 그럼 이 결과를 여러 가지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변경 요청을 요청을 했어. 그러면 그것이 이행됐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그 감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왜 이런 걸 하느냐? 프로젝트 표준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모범적인 실무 관행을 발굴해서 공유하고 부적합한 사항을 확인하고 프로세스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이해관계자 만족도도 증진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프로젝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제3의 팀. 이게 뭐야? 독립적인 활동. 독립적 조직이 활동하는 이런 부분이 오디트, 감사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각종 문서도 또 업데이트 할 거고 또 시정 조치도 하지. 그러니까 요게 일어나면 결국은 문서 같은 것이 업데이트가 돼요. 업데이트가 돼야지. 그 다음에 시정 조치도 해야지. 그 다음에 결함이 있으면 결함서 수정해야 되지. 또 예방적인 조치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 이런 활동들을 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품질 통제요. 이제 여기 8.3이지. 품질 통제는 그 프로젝트 산출물이 안전하고 정확해서 이해관계자의 기대 사항을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게 품질 통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품질 통제의 핵심 사항이죠. 첫 번째로 테스트 정리 및 시정 조치 요청에 대해서는 그 인도물을 가지고 품질 통제 측정치라든가 변경 요청사항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물론 검사나 테스트 이런 걸 통해서 하겠지. 그 다음에 승인된 변경 요청 내용을 재검사해서 검증된 인도물을 정리해두지. 그럼 당연히 승인된 변경 요청서를 검사해서 검증된 인도물을 내놓을 거고, 세 번째 품질 데이터 정리해서 품질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러 가지 관리도나 인과관계도 이런 걸 통해서 작업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품질 통제 정의와 그리고 품질 통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그 ITO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프로젝트 품질 통제 DFD인데 여러 가지 품질 관리 계획서라든가 또 품질 매트릭스 테스트한 평가 문서들이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품질 통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선할 게 있다, 결함이 있다, 이런 것들은 시정 조치를 해주는 게 품질 통제잖아, 그지? 그래서 인도물 이런 것들도
승인 변경된 요청 이런 것들을 받아서 품질 통제를 한다는 얘기는 이 품질 기준에 맞게끔 다시 수정을 해주고 뭐 개선을 해주고 필요하면 뭐 삭제해주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품들에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서들을 업데이트 해주는 이런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애자일 측면으로 볼 때 애자일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생애 전반에 걸쳐서 품질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자일의 특징이 그거잖아. 그때그때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요게 이제 품질 통제가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품질 관리 자체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품질 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DFD를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품질 통제하는 도구로 뭐를 얘기했냐면 관리도라는 걸 얘기했어요. 관리도를 가지고 품질 통제를 한다. 이거는 관리도는 관리하는 거니까 컨트롤 차트라 이거지. 관리도예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는 관리도 가지고 뭘 판단하냐면 그 프로세스에 우리가 이게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잖아. 그 프로세스의 어떤 안정성을 판단하는 거야. 안정성 판단할 때 이 관리도라는 걸 활용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에 그 변동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변동이냐 아니면 특별한 변동이냐 특별한 변동이냐 그런 거 또는 뭐 그 사양을 어떤 규격의 통제 내에 있느냐 사양의 어떤 한계라 그럴까 한계 내에 있느냐 아니면 뭐 통제 한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제 관리도라는 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 관리도는 프로세스가 안정적인지 혹은 예측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관리 도구를 활용한다. 그래서 보통은 3포 정도 표준 편차. 이건 뭐냐면 해당 조직이 특정 프로세스를 얼마나 통제 범위에 두고 있느냐.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야.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뭐 선수라고 표현했는데 A 선수는 다트에다가 표적을 꽂는데 이렇게 꽂았어요. 근데 요 만점에 가까운 부분에 배치는 돼 있지. 근데 굉장히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선수는 이 관역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정한 한 부분에 모여 있어요. 그지?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게 이상적이지. 한쪽에 요 가운데 모이게 하는 것이. 그러면 A 선수를 교정하는 게 쉬우냐, B 선수를 교정하는 게 쉬우냐. 내가 선수를 선발한다면 어떤 선수를 뽑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 어렵지. 뭐를 해야 여기 가까워지겠느냐. 근데 B는 0점 조정이라는 걸 하면 이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지. 그래서 B가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 3포를 구하는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이 조직이나 프로세서에서도 3포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관리 도구를 3포라는 관리 도구를 활용해서 그 품질 통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공정의 결과물인 제품의 특성을 편파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편차가 생기는 원인은 일반 변동과 특별 변동이 존재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관리도에서 일반 변동과 특별 변동 개념을 활용해서 공정의 프로세스에 이상 요인이 존재하는지 탐지 또는 제품의 불합격 여부를 판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반 변동과 특별 변동이라는 게 나오네.
일반 변동은 그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일반 변동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통제할 수 없는 변동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예방적인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은 뭐라고? 특별 변동. 이거는 통제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지? 통제 가능한 거. 이게 이제 특별 변동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관리도의 정의는 프로세스가 안정적인지를 그 시간대별로 표현하는 거다. 그리고 관리도의 이 목적은 프로세스가 안정이냐 아니냐, 제품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걸 판단한다. 그리고 통제 중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공정의 안정이라는 의미로 통제할 수 없는 일반 변동이 발생하지만 자 일반 변동은 통제할 수 없는 거고 통제할 수 있는 특별 변동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이 꼬였는데 말이 좀 표현한 게 이상한데 통제 중이라고 하는 거는 공정이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여기 끊고 어떤 의미냐? 통제할 수 없는 일반 변동이 있는데 통제할 수 없는 일반 변동은 있지만 통제할 수 있는 특별 변동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표에서 한번 봅시다. 통제 중, 컨트롤 중, 통제를 벗어났다 이 의미잖아. 그럼 통제 중부터 보면 예측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특별 변동은 없고 일반 변동만 존재한다. 패턴을 발견할 수 없다. 이거고 통제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예측이 어렵다. 그 다음에 특별 변동이 존재한다.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7개 연속점이 있다. 이런 게 이제 통제를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정리를 해놓은 거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통제를 벗어나는 유형이 뭐가 있느냐? 그 통제를 벗어나는 거는 통제를 벗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자, 통제를 벗어나는 유형, 이거를 out of control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과가 통제 상한선이나 통제 하한선을 벗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쓰면 통제의 상한선 또는 뭐 통제 하한선 있다면 요 상태를 벗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요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를 벗어나면 이거는 통제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븐 룰이라고 있는데 7개 이상의 연속되는 데이터가 특정 패턴을 보이는 경우 이 특정 패턴이란 세 가지 얘기인데 예를 들어 계속 증가, 계속 감소, 뭐 평균 중심으로 어느 한 부분이 치우친다 이런 부분들 이게 그 데이터가 특정 패턴 보인다는 거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허깅이라고 해서 요거는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어느 한 부분에 그 3분의 2 이상이 몰려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통제를 벗어나는 유형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통제를 벗어났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상한선이고 여기가 하한선이야 사양에. 그러면 통제 한계를 요 점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요 안에 들어오면 통제 안에 있는 거고 밖에 있는 건 통제를 벗어났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 벗어난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은 통제를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 변동과 이제 일반 변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우측의 그림에서 특별 변동, 그 다음에 특별 변동은 이제 요거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요 부분 3포를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줄여야 할 필요성가 있는 거지. 그래야 이제 이거는 특별 변동을 제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향상시켜, 이렇게 평균을 상상시켜 주면 특별 변동이 좀 제거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이제 특별 변동이 제거되면 또 일반 변동도 줄여줘서 그 3포를 더 이렇게 좀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그림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설명은 보면 이거야. 통제 한계는 그 해당 프로젝트 공정관리 능력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거다. 그지? 통제 한계는 내부적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사양 한계. 통제는 프로젝트 내부의 프로젝트 팀에서 하는 거고, 사양은 누가 해? 밖에 이해관계자가 정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사양 한계는 외부에서 요구하는 규격 또는 허용 범위 오차야. 그래서 이 사양 한계 안에 통제 한계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사양 한계에 맞춰서 통제 한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일반 변동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통제가 잘 되는 거야. 통제 중이 잘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전반적인 품질 시스템 수준을 향상시킨다. 어떻게? 공정관리 능력이 높은 기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통제 범위를 좀 줄여줘야 되겠지. 그리고 특정 조직의 프로세스가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해도 회사의 전반적인 품질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이상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판단하는 통제 범위를 좁히는 활동,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특별 변동을 줄여서 특별 변동을 줄인다는 것은 회사의 품질 시스템을 향상시켜 주는 거야. 그런 활동, 특별 변동도 줄여주고 하면 일반 변동을 줄여주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전반적으로 그 품질 통제에 대한 ITO죠. 품질 통제는 프로젝트 계획서, 프로젝트 문서, 승인된 변경 요청, 인도물, 작업 성과 데이터, 기업 환경 요인, 조직 프로세스 자산 한 7가지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산출해내는 것이 품질 통제 특정치, 검증된 인도물, 작업 성과 정보 등등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이제 도구나 기법은 데이터 수집에 대한 거, 분석에 대한 거, 데이터에 대한 그 시각화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인과관계나 관리도나 히스토그램 산점도 이런 걸 어떤 때 쓰는지 한번 살펴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품질 관리 부분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하냐면 품질 관리 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지? 품질 관리 계획 수립인데, 이거는 대략 그 어떤 게 필요하냐면 프로젝트 요구사항 정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이나 전사적인 품질 전책,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 이제 품질 관리 계획 수립이고, 품질 관리 계획 수립을 뭐냐면 품질 요구사항 달성을 입증할 수 있는 품질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 그지? 그 품질 요구사항
달성,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프로젝트에 적합한 품질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제품에 기능이 있었지. 기능은 뭐 그레이드로 표현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게 성능 있잖아. 품질. 요거는 뭐 퀄리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 활동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면 품질 관리로 넘어가지. 그지? 품질 관리로 가서 품질 관리가 있다고 그랬지. 관리로 가서 여기서는 품질 요구사항 충족으로 해서 그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감사를 하는 거지. 그지? 프로세스를 이런 품질 활동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감사 활동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프로세스 감사 또 프로세스 수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제품 설계 향상 활동에 품질 활동에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활동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게 품질 통제가 있지. 품질 통제 활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품질 통제 활동은 뭐 품질 관리를 통하면 뭐랄까 품질 통제에 대한 측정 방법 이런 것들을 품질 관리에서 주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품질 통제에서 하고 품질 통제에서 통제는 뭐야? 품질 요구사항을 잘 써야겠는지 인도물을 검사하고 결함을 수정하고 이런 활동을 하잖아. 그러면 수정된 결과를 다시 품질 관리 쪽에다가 통보를 해주겠죠. 측정치를 그지 통보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품질 통제는 마찬가지로 품질 계획 수립에서 어떻게 품질에 대한 그 체크를 할 거냐는 매트릭스 같은 걸 주지. 이런 걸 활용하는 거예요. 물론 품질 관리에서도 활용을 하는 거고 이렇게 서로 관련을 지으면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품질 관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 걸로 이 과정을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차세대에 대한 품질 관리 활동을 좀 정리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